있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36기 홍보대사로 오늘 자리에 서셨는데요. 우리 회원님이 빼독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저희 친언니한테 권유를 받아서 했거든요. 네. 요번 여름에 같이 언니랑 휴가를 갔다 오면서 언니가 좀 울었어요, 저 때문에. 제가 왜 우셨어요? 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조카들이 있는 데서 화를 좀 많이 냈었거든요, 제가. 음, 그러면서 언니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화를 내냐고 그러면서 언니한테 미안하다 했는데 언니가 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네가 몸에 독소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권유를 받았어요. 아, 맞아. 네. 맞아요. 이게 성격이 못돼지는 게 아니라 몸에 뭐가 영양소가 부족하고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면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언니분께서는 빼독을 미리 경험해 보셨다고 하셨었죠? 네. 언니가 지금 빼독을 경험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거를 하고 있죠. 음, 메타를 먹으면서 더 효과적으로 몸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언니가. 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네. 아, 아무래도 내 동생도 빼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유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언니분이 울 정도면 얼마나 화를 내신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 감정이 막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갱년기 증세라 그랬죠. 음. 그런 것처럼 업다운이 심한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좀 많이 그러셨구나. 그랬으니까. 네. 빼독을 하고 나서 좀 건강에 전후 변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빼독을 하면서 제가 그 빼독하기 전에 3년 전부터 그 염증이 좀 심해서 1 년을 병원을 다녔어요, 산부인과를. 근데 1년 동안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게 안 잡혔어요. 음, 그다음 년에 다른 병원을 가서 제가 인제 염증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염증이 심하시면은 복막염이 생긴대요. 네. 복막염으로 제가 염증에 복막염으로 입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는 저 빼독하기 전에는 제가 염증으로 이렇게 보면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하고 1 년에 2번 정도는 제가 그러니까 입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염증으로. 그러니까 염증으로 하게 수술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염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해 주신 게 인지하고 계시지 못했는데 혈압도 180에서 저 190, 네네네. 네, 제가 200까지도. 예. 제가 혈압이 원래가 저혈압이었었거든요, 음, 집안 자체가. 근데 혈압이 수술하고 올라갔는데 180 이래서 혈압이 안 잡혀서 딜레이 돼서 내려왔어요, 수술실에서 아예. 안 어, 된다고. 네. 그러고 나서 혈압약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아 일시적인 혈압이 높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혈압약을 그러고 나서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혈압을 재보니까 197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혈압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지금 제가 혈압약을 끊었어요. 2달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혈압약 끊은 계기가 저혈압이 와 가지고 어, 어지러웠었거든요. 고혈압 혈압약 때문에 약을 네. 드셨는데 빼독을 네. 하면서 혈압이 정상치가 되니까 네. 고혈압 약까지 들어가니까 더 낮아져서. 네. 네. 90 대가 내려가 가지고 큰일 날 그래서 네 뻔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혈압약을 안 먹었을 때는 어지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197일 때는. 근데 네. 제가 혈압이 떨어지니까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 피부 쓰러질 것 같이. 음. 그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한 달 정도를 인제 '한번 해 보자.' 하고 근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인제 '혈압약 끊어도 되겠다.' 그래서 2달째 지금 2달 정도 넘었어요, 혈압약 끊은 지가. 해독을 하고 60일 정도일 때 이제 네. 완전히 혈압약을 끊고 지금까지 네. 2달 정도 되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염증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셨고 약을 끊게 네. 되셨고 네. 고혈압이었는데 고혈압 약도 끊게 되셨고 네. 제일 좋은 거 잠 못 주무셨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 제가 2년 전부터 잠을 못 잔다는 생각을 잠을 정말 못 잤었어요.
그냥 2-3 시간 정도 잤는데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좀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고 그다음에 낮에도 잠을 안 와요. 낮에도 잠이 안 오거든요. 그 정도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어 2주 정도 됐을 때 어느 분이 저는 잠을 너무 잘 자요." 했는데 저도 모르게 '어 나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을 잘 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사실은 뭐 10시 반 에도 자고 11시 에도 자고 그러거든요. 진짜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고 잘 진 자는 것만큼 복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면서 한 게 '아 진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게 빼독이 제일 좋은 것 진짜 우리 같아요.' 홍규현님의 네. 삶을 바꿔놨어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다이어트 경험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가격을 듣고 놀랬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더 비쌌던 거가 더 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거 해보셨죠? 제가 처음에는 칼로 커트를 했어요. 칼로 커트 많이 들어봤어요. 먹으면서 칼로 같이 네. 먹으면 살이 빠진다. 네. 아침 저녁으로 먹고 만약에 야식을 먹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약을 먹으면 돼요. 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관리를 안 해도 되고 먹으면 아, 되니까. 되게 혹하네요. 완전 좋겠어요. 음, 근데 옛날에는 빠졌었어요. 진짜 음. 젊었을 때는. 근데 어 제가 싸게 사서 한 달치가 40만 원이었어요. 한 달치가 40이면 빼독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그거도 친구가 이렇게 친구한테 넘겨받아서 40만 원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약이 개월수가 높아져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고 나서 생각해 봤는데 아니에요. 그게 280만 원이더라고요. 나이가 40 대가. 180만 원이요? 200 나이가 들면은 40 대가 280. 제가 빼독하신 사진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음. 어 우리 회원님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이 비포거든요.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프시면서 계속 살이 계속 쪄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셨는데 빼독을 하시면서 정말 건강을 찾고 바디 쉐입도 예뻐진 거죠. 우리 홍규현님 기존에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는데 빼독이 찐이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음, 근데 제가 했던 거에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한약으로 되는 독소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치가 아니 15 일치가 45만 원이에요. 어, 15 일치가 45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비싸네요. 네. 빼독은 절대 비싼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한 달 15일 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제가 인제 이걸 야 너 이거 먹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니?" 했더니 한의원 가서 300만 원치를 먹었대요. 근데 이렇게 여전히 뚱뚱하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신랑이 하지 말라고 음,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분명히 식단도 똑같이 야채를 먹었었거든요, 그때도. 음, 저 그때도 야채 먹었어요, 똑같이. 근데 이 쪼끔 패턴 자체는 틀린데 똑같은 거를 했는데 좀 결과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지금 90일 결과를 보면요. 체중이 6.8kg 정도 감량되셨고 체지방률이 10.2%인데 바디 쉐입에 비해서 체지방률이 높은 거는 우리 홍규현님이 근육량이 아직도 많이 낮으세요. 그쵸? 앞으로 근육 중량만 하면 훨씬 더 낮은 체지방률을 가지게 되실 것 같고 내장 지방도 6레벨이나 줄었고 여기에서 여기 보면 그냥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37기 회원님들께 응원의 메시지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7 살이에요. 음, 근데 47 살이면 사람이 40이 넘으면 사람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나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게 이 정도는 뱃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음, 우리도 나이가 40이 넘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만족을 못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네, 했는데 더 이렇게 비키니나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정말 할 수 있다. 맞아요. 빼독은 40대도 60대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몸도 예뻐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하실 수 있다. 우리 회원님들 끝까지 우리 홍규 회원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을 찾으실 수 있는 오늘 힘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매주 홍보대사님들을 모셔서 스토리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다 비포가 달라요. 어떤 상태였고. 근데 결과는 다 똑같아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훨씬 날씬하고 예뻐지고. 그쵸? 그렇게 빼독의 우수성을 저는 매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인 강사님은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빼독으로 인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림프나 혈관이나 셀룰라이트, 피부 보습, 피부 탄력 이 모든 키워드, 아웃케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주실 강사님이십니다. 헬시클럽 지금 37기죠? 헬시클럽 4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 회원님들을 케어해온 아주 베테랑 수석 컨설턴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0반 담당 컨설턴트 송나라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은 림프순환 강의예요. 제가 근데 림프순환을 하면서 빼독을 함께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저한테 맡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현주 수석님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이렇게 예쁜 몸매, 살을 빼고도 겉꺼죽이 올라붙지 않고 처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혹은 살을 빼시고 나서 너무 얼굴이 늙어 보인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시고, 살을 뺐는데 이상하게 4주차 지나고 나니까 울퉁불퉁한 게 막 보여요. 원래 없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있었는데 지방층이 두껍다 보니까 숨겨져 있었던 거죠.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보이는 셀룰라이트가 고민이신 분들은요, 반드시 림프 순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들으면, 저는 이제 보석상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보석 감정사를 전공으로 해서 보석 감정사를 하면서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액세서리 쇼핑몰이 있고 계절이 바뀌면서 주얼리 쪽은 정말 유행이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에다가 사진 올리고 나면 계절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물건을 띄어다가 또 올리고 요런 일을 하면서요. 제가 보석 감정사에서 번 돈으로 액세서리 쇼핑몰 하는데 사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소득이 좀 필요하다. 나 돈 좀 더 벌고 싶은데.'라고 할 때쯤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일해서 그런지요, 제 얼굴이 이랬어요. 보시면 왼쪽 얼굴은요, 이게 여드름인지 아는데 저게 눈 옆에 있는 게 점이거든요. 요게 점인데요. 이게 점인데요. 점만큼 진한 기미예요. 기미였고, 그 옆에 사진은요. 요 요게 트러블이에요. 레이저 시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트러블 피부로 바뀌면서요. 중간 사진이 없어요. 요 옆에 오른쪽 사진은요. 180도라고 하는 제품과 갈바닉을 쓰면서 기미가 옅어져서 찍어 놨던 사진인데요. 중간 사진이 없다 보니까 요게 좀 '왜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좋아져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중간 이렇게 모공 흉터 자국이나 이게 화장을 한 건데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들 화장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화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요런 게요, 빼독과 함께 몸이 건강해지면서 내가 독소를 빼내면서 림프를 순환시켰더니 급속도로 올라오는 게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맡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강의입니다. 림프가 하는 역할을 꼭 아셔야 돼요. 다이어트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림프 순환이에요.
우리 림프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혈액이 미처 치우지 못한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혈액으로 옮겨 신체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지방 림프 순환이 안 된다. 이 지방이 없어야 될 곳에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커지고 부분적으로 팔뚝이 두꺼워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폐물과 바이러스, 특히 암세포 등을 청소해 줘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암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림프가 하는 일은 혈관에서 피가 세포로 들어가고 세포에서 빠져나온 피는 림프관으로 들어가요. 우리 몸에 림프는 혈관처럼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체내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담당해 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면역력을 담당해 주는 이유는 백혈구가 거기 살기 때문에요. 공격을 하러 나가요. 근데 순환이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아침 체중이 증가하는 증상. 내가 분명히 저녁에 자기 전에 체중계에 올라가셨는데요. 다음날 체중이 똑같거나 조금 더 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림프 순환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한 1-2kg는 빠져 계셔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요런 분들은요. 정말 급속도로 살이 찌게 돼요. 급속도로. 단기간에 쪘는데요. 이런 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림프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애가 서해부가 어디냐면 애가가 요 겨드랑이 큰 림프고요. 서해부는 사타구니를 말합니다. 요 애가 서해부에 통증이 있고 팽팽하게 팽만해져 있는 분들 있어요. 팽창되어 있는 분들. 요런 분들은요. 림프 순환이 안 되시는 거고 오랫동안 순환이 안 되셨던 분들은요. 까매져 있어요. 겨드랑이와 서해부가. 또 여기서 세 번째,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데요. 이게 제 사례였어요. 피부 질환을 포함한 몸 여기저기 각종 염증에 시달릴 수 있다. 저는 피부 염증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각종 염증이라고 하는 건 비염, 기관지염 이런 염증에 시달리실 수 있고요. 염 뒤에 붙은 거 모든 게 다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과 암으로부터 내가 내 몸을 지키려면 림프 순환이 굉장히 필요하고 다이어트에도 림프 순환이 필요하다. 안 됐을 때 부분 비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림프액이 정체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살을 눌러보면 빠르게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천천히 튀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피부는 땡땡한데 되게 눌렀을 때 천천히 올라오시는 분들 림프 부종을 의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림프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게 셀룰라이트예요. 여기 보면 지방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예쁘죠, 지방은. 근데 하얗게 들러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게 셀룰라이트예요. 노폐물과 지방이 뒤엉켜서 생기는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룰라이트는 응축해서 딱딱해져 있는 지방이에요. 보시면 의사분이 몸신에서 지방을 없애도 셀룰라이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주차가 지나고 지방이 좀 없어지니까 셀룰라이트가 보이시는 거거든요.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회원님들. 원래 내 몸에 있었던 거예요. 셀룰라이트는 덜 먹고 운동한다고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셀룰라이트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순환이 잘 안 되면 생기는 부종, 몸의 노폐물이 원인이래요. 여기서 몸의 노폐물을 운반하는 기관이 림프죠. 순환이 안 되시면 셀룰라이트가 생길 수 있어요. 마른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요걸 없앨 수 있냐? 이 갈바닉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자가 전류를 이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 손바닥만한 기계는 셀프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많은 연예인들과 모델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 특히 모델분들이 많이 "저는 이걸로 집에서 관리해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잡지에 실렸던 영상에 나왔던 것들을 모아 봤어요. 변정수 씨도 갈바닉 매니아시고요. 최여진 씨도 갈바닉 매니아예요.
박둘선 씨도 되게 유명한 모델이죠. 그리고 그 밑에 서유림 씨가 다리를 갈바닉으로 문지르면서 부종 빼기 하고 있어요 하면서 얘기했더니 저거 있어요. 연예인들은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갈바닉을.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교대에서 한의사분이 갈바닉을 가지고 근막을 이완한 다음에요 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TV 방영에서 나온 건데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썼을 때 확 티가 나게 좋아지냐?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많은 분들. 자, 자기 손을요 쭉 펴셔서요 손목을 비틀어 보세요. 손목을 비틀어 보시면 오돌도돌하는 게 보이시나요? 마른 분들도 보여요. 손목 비틀었을 때. 그게 셀룰라이트예요. 없지 않습니다. 마른 분들도. 오랫동안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런 분들. 왜냐하면 림프 순환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순환이 돼요. 우리 혈액 순환처럼 심장의 펌프질로 순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말랐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움직이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저렇게 살을 뺐는데 어머 이게 날개인지 내 팔인지 모르게 칙 처진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수술하잖아요. 이런 분들 살 찢어 가지고 꼬매는 수술하죠? 이런 거 '난 하기 싫다. 나는 많이 뺄 건데 처진 거 싫고 예뻐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방송에 방영됐던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곳 있죠.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이 바디라인. 최근에 네, 뷰티 디톡스를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늘어지고 처지는 이 뱃살과 함께 아름다운 바디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오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뷰티 트레이닝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목하세요. 네. 내가 가진 나쁜 것은 싹 빼자. 뷰티 디톡스. 봄을 앞두고 내 몸에서 제거해야 할 디톡스 대상 1위는 바로 셀룰라이트. 피부 아래 뭉쳐져 울퉁불퉁 올라온 피하 지방. 셀룰라이트가 우리의 바디라인을 망치고 있다.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거든요. 열심히 사용하셔갖고 운동을 사용하세요. 가르치신 다음에요. 네, 알겠습니다. 바디 갈바닉을 선물로 주시고 집에 가서 문질문질 하세요 하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참가자분들이요. 운동하고 나서 바디 갈바닉으로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것까지 함께 하고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오신 두 분, 네, 어떻게 변신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제 모습을 드러내 주시죠. 나와주세요. 굉장히 날씬한 모습으로 매끈한 다리로 나오시고 계시죠. 자신감이 넘쳐나시군요. 와. 아니 정말 일단 두 분 손 한번 잡아요. 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 너무 장하세요. 정말 다들 보이시죠? 이 치마 길이. 특히 우리 그러니까요. 현희 씨 보세요. 지금 자신감 많이 붙었어요. 지금. 어떠셨어요? 짧아졌는데요, 네, 지금? 완전. 오늘 날 잡으셨어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진짜? 예. 확실히 뭔가 좀 더 건강해지고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저도 확실히 탄력 같은 게 좋아진 느낌. 탄력 같은 게 좋아진 느낌이래요. 근데 저들은 젊잖아. 난 나이가 있어서 안 될 거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70대 여성분이고요. 오른쪽 팔로 테니스를 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왼쪽 팔이 너무 처진 거예요. 오른쪽만 운동하잖아요. 테니스는 한 손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왼쪽 팔이 처져서 한 달 동안 매일 5분씩 왼쪽 팔만 갈바닉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자랑을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똑바로 손 드신 거죠? 지금 출렁출렁 되는 팔이요. 테니스 치셨던 팔이에요. 진짜 차이가 갈바닉 한 팔과 너무 다르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요. 겉거죽 처지는 것까지는 운동을 안 돼요.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피부는. 이분은 단 한 번 딱 보시면 제일 묻은 쪽 어딘지 아시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쪽. 어깨가 더 올라가 있잖아요. 편해서 가벼워지니까 그쪽을 단 한 번 10분 관리해 드렸는데 부종이 너무 심한 분이어가지고요. 살이 그냥 올라붙었죠. 이분은요. 뒷목 잡고 쓰러지시게 생겼어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목을 갖고 계세요. 꽉 막혀 가지고 목이 두 겹 세 겹 접히는 분이었는데요. 요렇게 달라지셨어요. 너무 젊은 사람 뒷목 같죠? 그리고 이분은요.
갈바닉만 하신 분이에요. 요런 살들 어떻게 해요? 요런 살들. 여기 쳐져 있는 라인, 요 라인이 싹 없어지면서 너무 예뻐지셨죠? 등 라인이. 요게 갈바닉으로 가능해요. 지방을 분해해요, 같이. 그리고 요렇게 점이 여기가 있는데요. 너무 쫙 펴졌죠? 어깨가. 점이 더 보이잖아요. 점이 어깨에 말려 있었는데 쫙 펴졌어요. 등에 있죠, 이제. 요게 차이고요. 이 허리 라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허리 라인. 그리고 부유방이 있으신 분들 집중하세요. 애과가 순환이 안 되면 이렇게 부유방이 생겨요. 부유방 사이즈 준 거. 마른 분들도 셀룰라이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이 순환 안 돼가지고 보세요. 발목이 없어. 이게 발목인지 이게 종아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발목이 생겼죠? 발목이 생겼잖아요. 다르죠? 바디 갈바닉으로 1회 한 건데요.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 다르고요. 요 사이즈가 너무 줄어든 거예요. 이분은 저희 엄마세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을 제가 등 관리를 해드렸어요.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나요, 등이? 근육이 아주 꽉 뭉쳐가지고 한 번 해드리고 느낌이 없잖아요. 갈바닉이 아프지도 않고 띠띠 소리만 나는데 느낌이 없다고 맨날 주무셨거든요. 관리해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깨어있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위에가 4번 했을 때고 밑에가 5번째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차이죠. 요렇게 싹 라인 예뻐지셨죠. 이게 갈바닉이고요. 여기 등이 불뚝 올라오신 분들 있죠? 쏙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게 갈바닉이에요. 여기 셀룰라이트 보이시죠? 없어졌죠? 보이시죠?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셀룰라이트들은. 자, 그럼 갈바닉이 이렇게 빠른 효과를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설명을 드리자면 갈바닉에 작용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그 밑에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표피는 아주 얇은 피부예요. 우리가 만져지는 요 피부, 표면의 피부를 말하고요. 진피는요. 우리가 다치면 피가 나죠? 진피가 다친 거예요. 그리고 피하 지방층은 두껍습니다. 만져지는 지방들이 만져지는 곳까지 깊게 있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바르는 지방 분해 젤이라고 막 한창 팔아가지고 그거 바르고 땀복 입고 막 뛰셨던 거 기억나세요? 다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홈쇼핑에서 엄청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거는요, 절대 효과가 없어요. 이유가 표피에서 진피 사이에 요 표피 기저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피부 구성 성분이 아닌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른다고 표피에 있는 게 진피까지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장에서 한 8시간 놀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몰라보게 불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수장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보면 어때요? 붕어처럼 불어 있잖아요. 표피 기저층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린 살아있는 동안 바르는 걸로 크게 지방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왜? 내 피부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게 하려고 뭘 이용했냐? 전류를 이용했어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류, 자가전류라고 하는데 사람하고 지나치다가 아주 따끔한 전류가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전류예요. 그러면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죠. 젤에 이온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갈바닉을 켰을 때 플러스 서로 밀어내서 흡수를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 잘 안 보이시는데요. 한쪽에다가 이온화 시켜놓은 거예요. 한쪽에 잉크에다가. 그리고 갈바닉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냥 발랐을 때, 내가 손으로 발랐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 갈바닉으로 집어 넣은 쪽이 이만큼 깊게 들어가고요. 안 넣은 쪽은 표피에만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깊게 집어 넣어줘야 피하 지방층까지 들어가서 지방을 분해하고 셀룰라이트를 분해해 주는데 발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갈바닉이 주사기면 갈바닉 바디 쉐이빙 젤이 주사액이다 생각하고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알로에로 이거 해도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실제로 제가 받았거든요. 저 인앤서로 이거 해도 돼요? 뭐 콜드크림 같은 거 발라서 해도 돼요? 하나 효과가 없죠. 왜냐면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또 깊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갈바닉으로 늙지 않고 싶어요. 저는 살은 빼고 싶은데 얼굴은 늙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요. 요렇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미용실 원장님이시고요. 처음 만났을 때요. 이렇게 눈 밑에 이거 어떡해요. 아이백과 팔자주름과 모공은 진짜 화산이었어요. 요 이마주름과 요런 분이요. 자기는 얼굴이 젊어지고 싶고 몸도 젊어지고 싶은데 빼독을 하시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옆에 사진이 2달째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한 14년 젊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이 얼굴로 미용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런대요.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어머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런대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이 얼굴로 빼독했을 때 쭈글쭈글한 원래 빼독하면 이 얼굴 되잖아요. 이 얼굴. 이 얼굴에서 이 얼굴도 될 수 있는 게 살 빼면이잖아요. 근데 이 얼굴에서 14년 젊어진 이 얼굴로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갈바닉을 사용하는 거고요. 요렇게. 너무 탱탱해졌죠? 요 팔자주름이요. 없어지고요. 너무 피부가 맑아졌어요. 빼독하면서 갈바닉 가신 분들의 임상이에요. 그리고 저도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제가 15일 동안 임상된 거거든요. 요 잔주름.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저 잔주름을요. 갈바닉으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바디 쉐이빙 젤은요. 피부를 탄탄하게 하고 균형 있게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바디 피부를 만들어주는데 요 성분이 요런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깊숙하게 피하 지방층까지 집어넣는데 화학 성분이야. 근데 그거 안 쓰니까 갑자기 늙어. 이런 거 되게 많죠. 요즘에 되게 많아요. 썼을 땐 좋았는데 안 쓰니까 확 늙어. 이게 뭐예요? 화학 성분이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요. 얼굴 라인 지금 요거 틀어지신 거 보이세요? 요 옆에 왼쪽에 얼굴 라인 틀어진 거 보이세요? 사람이 윤곽이 또렷해졌죠? 바디젤로 윤곽을 잡았어요. 그리고요. 딱 가운데를 기점으로요. 이쪽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닫혀져 있잖아요. 왼쪽은. 오른쪽은 다 올라가 있고 요 뒤는 저 이모예요. 이분은 8kg에서 10kg 감량을 뺐는데요. 이분은 노래를 부르시는 분인데 볼거리가 걸리신 줄 알았어요. 전 보거같이 노래만 부르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시면 너무 늙어 보일까 봐 걱정하셨는데 제가 갈바닉 임상을 보여드리고 빼독과 갈바닉 같이 병행하신 거예요. 라인 보세요. 너무 예쁘죠? 14년 젊어지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가 림프 마사지고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 애가와 서해부와 배꼽 그리고 목까지 림프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영상을 찍어봤고요. 젤은 저거에 3배 더 쓰시면 돼요. 제가 끈적끈적할까 봐 제가 젤을 좀 조금 썼거든요. 저 부분을 싹 묻힙니다. 그리고요. 저 일자헤드 하나를 다 집어넣겠다라는 심정으로 아 하면 저 귀 앞에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아 하면 고기를 문질문질 해주고요. 조기가 림프예요. 그리고 꾹 눌러가지고요. 쇄골을 파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쇄골을 일자헤드를 다 넣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요. 왔다 갔다 해주시면 쇄골 라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뒷목 하다 보면 두둑두둑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순환이 안 돼서 뭉쳐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뒷목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승모근이 올라와 있는 분들은요. 목이 너무 짧아 보여요. 승모근 때문에. 승모근 지금 드릭드릭 들리세요? 얼굴에도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저 도돌도돌하고 처져 있는 피부를요 없애려면 파줄 때 잘 파주고 드릭드릭 거리는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승모근 잘 없애주시고 이렇게 서 있는 조 부분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잘 순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갈바닉 하실 때는 떼지 마세요, 손을. 그리고 남은 젤로요. 젤을 좀 더 짜세요. 저 너무 없어요. 쇄골 라인 밑에 뼈 있잖아요. 고기를요 손가락을 바꿔서 손을 바꿔서 문질러서 겨드랑이까지 빼주시는 거예요. 저게 림프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저 영상 찍을 때 저희 집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저게 이제 영상에 들어가는 저 음속을 한다는 게. 자, 옆에 쇄골도 손을 바꿔서 그래야 쉬워요. 어깨가 이렇게 말려 계신 분들은요 손을 바꿔서 그리고 저 뼈 라인 있죠? 쇄골 밑에 뼈예요. 저기를요 잘 왔다 갔다 10번 해주시면서 파주세요. 저기가 유착이 되면요 이렇게 돼요. 목이 짧아집니다. 저 방법으로요 젤을 짜셔서 순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쪽과 안 한쪽에 어깨 라인이 벌써 달라요. 저거 좀 했다고 지금 다르죠? 한쪽은 좀 더 내려가 있고 안 한쪽은 솟아 있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제가 초반에 갈바닉을 샀을 때 갈바닉을 하면 저렇게 목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쪽만 열심히 해봤거든요. 차이가 보이세요? 지금 목 길이가 너무 달라지고 쇄골도 그냥 일자가 된 거 보이세요? 요 방법대로 하면요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난 원래 쇄골이 솟아있는데 그런 사람은 원래 없어요. 내가 근육 자꾸 잘못 써가지고 유착이 되다 보니까 솟아있는 거거든요. 쇄골을 낮추시려면 쇄골 라인을 그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내려주고 요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대로 요렇게 관리하시면 예쁜 쇄골 라인, 일자 쇄골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승모근도 낮아지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 보여요. 갈바닉 활동은 너무 편해 보이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몸 하는 거, 뱃살 빼고 몸 하는 걸 또 찍어봤어요. 바디 갈바닉으로 하는데요. 몸은 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양쌍갈바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야 빨리 끝나거든요. 상관없이 문질 해서요. 어디로 가냐? 사타구니로 갑니다. 서해부라고 하죠. 저 안쪽으로 다리를 넣고요. 쌍갈바닉을 하면서요. 양쪽의 근육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요. 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바로 배로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먼저 큰 쓰레기통을 비워주시고 그러고 나서 배로 올라가야 효과가 있는 거지 배만 죽으라 푼다고 쓰레기통은 꽉 차 있는데 쓰레기 담으면 어떻게 해요? 넘쳐나요. 이게 순환을 먼저 시켜주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나서 엉덩이 올리는 방법이에요. 뒤로 제가 엉덩이 올릴 때 힘을 주고 내릴 때는 힘을 빼고 올릴 때 힘을 주고 해서 엉덩이를 올려버립니다. 그럼요 땡그란 엉덩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방법 하실 수 있겠죠? 홍규현님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관리하다 보면 어머 저는 저렇게 젤 색깔이 자꾸 변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젤은 원래 노란색이에요. 근데 저렇게 하얗게 자꾸 변해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노폐물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끈적끈적해서 아무리 문질러도 안 들어가요. 계속 나와요. 저거는요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게 싹 나오고 안 나올 때쯤 되면요 쑥 꺼져 있어요. 라인이 쑥 꺼져서 그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노랗게 자꾸 누렇게 자꾸 나와요 끈적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폐물이 많은 거예요. 지방이 분해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주르륵 젤이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줄이 주르륵 흘러요. 젤을 묻히면요 부종이 너무 심한 분들이에요. 아 내가 부종이 심하구나. 젤이 자꾸 물이 되네. 끈적해야 되는데 물이 되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 내가 부종이 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요. 젤이 흡수돼서 없어져요. 그래요. 그런 분들도. 부종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럼 살이 쏙 들어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복부 관리를요. 4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 배인데요. 제 배예요. 제 거예요. 제 배가요. 숨을 좀 들이마시면 셀룰라이트가 우글우글하게 보여가지고요. 좀 들이마시면 예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갈바닉으로 했고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운동을 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잇몸 일으키게 하면 목이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요. 갈바닉을 배에 얹이고요. 문질문질하면서 다리 올리기 정도만 했습니다. 고개는 최대한 무리가 안 가게끔. 그렇게 4주 동안 관리를 했더니 이렇게 예쁜 배가 됐어요. 정말 신기한 건 7일 차가 됐을 때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맨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7일을 더 하니까 배에 힘을 줬을 때 셀룰라이트들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제가 원하는 건요. 매일 조금씩 5분이라도. 매일 5분에서 10분 반을 갈아서 여기 5분, 여기 5분, 사타구니랑 뒤에 엉덩이까지 5분에서 15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15분. 최대 20분이에요. 그 이상 하지 마시고요. 매일 조금씩 걷기 운동하시고 들어오셔서 씻기 전에 문질문질하고 씻으시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하시면 좋겠죠. 바로 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리 올리는 거 화장실 변기에 올리면 되겠죠.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요렇게 퉁퉁했던 엉덩이 없는 거 보세요. 요렇게 배가 아니 어떻게 위랑 아랫배가 똑같아. 이게 내장 지방이 많았어요. 제가 마른 비만이에요. 전형적인 한국 거미형 체형 마른 비만이었는데요. 제가 갈바니까 유산소 운동으로요. 요렇게 예쁜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가능하세요. 갈바닉은요. 림프 순환을 시켜주면서요. 없어야 될 곳에 지방을 빼주고요. 있어야 될 곳으로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세요. 저처럼 15일 동안 꾸준히 5분에서 15분 꾸준히 한 곳을요. 관리해 보세요. 그러면 확신이 드실 거예요. 사이즈가 진짜 쭈네. 그럼 다른 쪽도 좀 해봐야지. 전신을 하시면서 1시간씩 하시지 말고요. 어쩌다 가끔 1시간 하면요. 젤만 더 들어요. 몸에 수분이 부족한 분들은 젤은 바르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수분이 싹 스며들면서 없어져요. 수분이 부족한 젤이 없어져요. 그럼 젤을 또 짜고 또 짜고 해야 되는데 5분씩 15분씩 하셨던 분들은요. 매일매일 젤을 적게 써도 효과는 똑같아요. 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수분감 있는 피부 탄력이 되고요. 탱탱해지고요. 예뻐지실 거예요. 자, 그렇게 남은 TR90 90일 동안요. 예쁜 몸매 만드셔서 우리 헬시 프로그램에서 또 꽃이 애프터 사진 이렇게 예쁜 바디 프로필 찍어주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예쁜 바디 프로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 감량에 바디 갈바닉이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운동만 하시지 마시고 바디 갈바닉으로 예쁜 몸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나라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강의만 들으면 바로 지금 막 갈바닉을 하고 싶어져요. 그쵸, 여러분? 갈바닉 없으신 분들은 갈바닉 구매 욕구가 엄청 뿜뿜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감자에 갈바닉으로 넣는 거 얘기하시면서 주사기와 주사액을 말씀하셨어요. 갈바닉이 주사기면 주사액인 바디 전용 제품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풀네임을 써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바디 쉐이핑 젤입니다. 왜 쉐이핑일까요? 쉐입을 잡아주니까요. 바디 쉐이핑 젤이 들어가서 피부도 보습해주고 피부 탄력도도 높여주고 셀룰라이트도 연소시켜주고 그리고 독소도 배출이 되게끔 림프와 혈관도 순환시켜주고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바닉이 좋은 게 아니라 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갈바닉 나온다고 다른 갈바닉 사시면 안 돼요. 바디 쉐이핑 젤만 그게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 건강 욕구별로 파마넥스를 파헤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수성님 어느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심혜수 수사님 나눠주세요. 네, 11반 수석 컨설턴트 심혜숙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네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께 그 면역과 키즈 그리고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지?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력이란 그런 무엇인가를 좀 보면은 우리 몸 안에 내부 환경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외부의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곰팡이들의 다양한 균에 대해서 우리 몸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강한 사람, 특히나 코로나 시절에 건강한 사람들은 많은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이 되어도 굉장히 심하게 아플 수 있고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면역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가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성 면역이 있고요. 생활하면서 내가 면역을 키워내는 후천성 면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후천성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적절한 수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당한 운동이라든가 음식,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33LC에서 이미 안내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아래 그림을 보면은 한국영양협회에서 권장하는 식품 구성 자전거표예요. 보시면 수분 섭취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바퀴에 수분이 나와져 있죠. 그리고 뒷바퀴에 하루 평균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되는 영양분들인데 뒷바퀴의 음식 그림들은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데 이 바퀴로 나타내는 이유가 우리 몸에 영양소가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바퀴가 찌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찌그러지면 어때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도 한 개라도 부족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라는 게 오고요. 건강한 상태가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초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6가지 이상의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야채 과일을 섭취한다던가 또 얼만큼 섭취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를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 보세요. 그 왜 종합 비타민 이게 필요하냐면 면역력을 위해서 하루에 지금 오늘 사과 13개 드셨나요, 혹시? 50년대는 사과 2개만 먹어도 되는 게 지금은 13개를 먹어야지 영양분이 섭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 한 단이 지금은 19단을 먹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거 양을 13개, 19단 다 먹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먹죠, 배불러서.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 먹어주지 않게 되면은 충분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섭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환경의 변화 때문인데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농작을 했던 게 이제는 다작을 하기 때문에 땅에 영양소가 없어요. 현저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과일이라든가 야채들은 당연히 굉장히 부족해 있겠죠. 그런데 이만큼 먹어내지 못하면 현대인들은 100%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영양분들을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오래동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은 필수로 이런 영양제를 드셔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드시는 위장약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 D, 엽산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를 꼭 드셔야 되는데 어떤 걸 기본으로 드셔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저희 그 면역을 높은 제품 중에서 생명수라고 하는 라이프팩입니다. 네, 네, 라이프팩입니다. 근데 라이프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2팩이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요. 칼슘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식물 영양소도 충분히 항산화 핵심인 그 식물 영양소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하루 2팩만 챙기셔도 모두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타민 뭐가 좋고 해서 따로따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멀티비타민, 이렇게 종합 비타민을 챙기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도 이렇게 적정한 비율이
블렌딩 돼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맞춰진 이 라이프팩을 드셔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면역력을 지킬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진보된 유스스펜 3입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EPA, DH가 함유된 고순도의 RTG 오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건강까지 다 챙길 수가 있는데, 특히나 세포 재생, 뇌세포 재생, 그리고 뇌 활동의 부위까지도 넓힌다라는 효과가 입증이 된 굉장히 에이지락 과학적인 블렌딩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그 부원료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 장수 마을의 식물 영양소도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가 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물 영양소에 엄청난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이를 잘하게 되려면 기본 비타민 미네랄 뿐만 아니라 항산화제가 충분히 있어야지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스스펜 안에는 오메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염증에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유스스펜을 챙겨 드시면 너무나 좋고요. 세 번째는 발효 홍삼입니다. 한국인들이 그 면역력을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홍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의 37.5%, 10명 중에 4명이 홍삼의 유효 성분인 사포닌을 분해할 수 없거나 아예 효소가 없어서 이거를 흡수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흡수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진세노사이드라는 이 핵심 성분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흡수되지 못하고. 그런데 파마넥스의 이 발효 홍삼 같은 경우는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국내산 100% 고려 홍삼으로 6년간을 사용했고, 또 특히나 홍삼은 좀 쓴맛이 나는데 그 쓴맛까지 특별 공법으로 해서 없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키즈 건강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면역력이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엄마의 면역으로 가고요. 12개월까지는 이제 거의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때부터 아이들을 면역력을 키우는 게 너무나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면역력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5가지 미만이면 이제 약해지는 과정이고 10개 미만이면 이미 약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10개 이상이라고 하면 면역력 향상에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고 이제 영양을 주기 위해서 골고루 식단을 짜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먹여야 되는 음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 편식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그 편식 습관 때문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아이들 영양제 중에 정거멀지는 종합 비타민이거든요. 특히나 비타민이 아이들의 성장이라든가 신체, 뭐 생식 이런 대사작용에 필수적인 식품이고요. 굉장히 소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품에서는 그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거의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거멀지 같은 경우는요, 12종의 비타민과 8종의 그 미네랄 그리고 4가지의 식물 영양소들이 다 골고루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이 특히나 키가 커야 되기 위해서는 골수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칼슘과 그 외 천연 영양소가 아주 이 정거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섭취한 것이 어른까지 가는 이렇게 영양 상태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2살까지 아이들의 기초 면역을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편식 습관이 있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이 종합 필수 비타민 정거멀지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마이트마인즈예요. 정거멀지와 함께 어린아이에게 필수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그 함유가 되어 있어서 특히 중요한 두뇌 건강과 눈 건강에 아주 동시에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아이들이 꼭 섭취돼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뇌 발달, 특히나 혈관이라든가 염증, 우울증까지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EPA와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DHA 같은 경우는 뇌와 신경 조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기억력 개선이라든가 눈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EPA는 혈행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요즘 아이들이 특히나 PC라든가 태블릿, 뭐 핸드폰 이런 거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준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눈 건강 많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꼭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즈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특히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장 건강인데 한 포당 100억 균의 유산균 수가 들어있고요. 비타민 D까지 들어가 있어서 뼈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원료인 여기 들어있는 치커리 식이섬유랑 프락토 알리고당이 들어있어서 유산균이 먹이가 되는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균들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에 두 가지가 있는데 락토바실러스균과 비피더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락토바실러스균은 소장에서 서식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서식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장운동이라든가 배변 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먹여도 우리 장 건강과 아이들의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즈 발효 홍삼인데요. 홍삼을 요즘 진짜 많이 먹이는데 제대로 된 홍삼을 먹이자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들이 홍삼을 먹이는 이유가 애들이 밥을 잘 안 먹거나 허약한 아이들한테 좀 대체로 많이 먹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홍삼을 먹이려고 했는데 설탕만 먹이는 꼴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고 아동용 비타민이라든가 홍삼 제품에 그 합성 첨가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라는 내용도 종종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에 진세노사이드라는 효능이 발휘되려면 거의 3.0mg이 들어가 있어야지 기억력 개선이라든가 아이들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의 홍삼 시중의 제품들은 0.03mg, 0.03 이렇게 굉장히 소량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을 골라서 먹여야 되는 게 중요한데 키즈 홍삼 같은 경우는 100% 똑같이 국내산 발효 홍삼이고요. 멀티 기능인 아연과 비타민 B, 나이아신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면역력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안정선 테스트 250가지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믿고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강입니다. 청소년 건강 제품은 네, 라이프 팩트인데 청소년 라이프 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두뇌 발달 그리고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성장 발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13가지 비타민, 5가지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고요. 특히 아이들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저희 아이 둘째가 중학생 때 먹고 키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키 크는 제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들 자녀들 교육 건강을 지켜주시는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많은 정보를 주시려고 애쓰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면역에 도움될 수 있다는 정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